안녕하세요. 토플 스타터 스피킹의 조셉 필러입니다. 자, 오늘 8강에선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플 문제 유형, 독립형 문제 유형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독립형 문제 유형이 개인적인 취향을 말하는 문제죠. 그런 문제들 처음에 이제 어렵지만 오늘 우리 강의에서는 최대한 영작은 줄이고 영어 문장을 문법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못 만든다 해도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그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제 문장 만들기. 전체적인 토플 답안은 서론, 본론, 결론 구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주제 문장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형 문제는 우선 답안의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론, 본론, 결론 구조가 이제 있는데 주장을 말하고 이유를 말하고 이 틀이, 우리 일명 템플릿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 틀이 있어요. 기본 구조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형식별 주제 문장 만들기를 저희가 들어갈 건데 개인적인 취향을 말하는 독립형 문제라 그래서 모든 문제가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서론 만들기를 저희가 천천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립형 유형이란 개인적인 본인은 뭐를 선호하니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개인적 취향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선 당연히 우리의 주장을 먼저 말해야 되겠죠.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뭐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그 다음은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나눠서 이유 1 설명하고 이유 2 설명하고 약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짜서 답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틀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in my case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서론, 자기 주장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장 말하고 이유 말하는 미리 틀을 우리는 프레임 템플릿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미리 틀을 외워서 아무리 긴장된 상황이더라도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연습하시는 건데 여기 블랭크 보이시죠? 블랭크에 들어간 내용은 이와 같아요. 우선 in my case 주장을 말하게 되고 당연히 first of all 이러면 이유를 말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유와 부연 설명을 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가져가면서 저희가 답을 하는 건데 저희가 사실 우리가 이번 8강에 포커스를 둘 부분은 주제 문장, 서론 부분이에요. 본론은 나중에 이제 서론이 완성되면 하게 되고 서론 부분만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끝나면 당연히 본론은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근데 저희가 결론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자면 talk about an interesting activity in which you recently participated. 최근에 참여한 이런 액티비티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말이 나오면 나는 땡땡이란 액티비티에 참여를 했었다. 그리고 왜 좋았는지 이제 이유를 말할 때 이런 시그널을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말을 하는 거죠. 내 주장은 이렇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런 느낌으로 allow me to explain more. 앞으로 이유를 설명하겠다 하면 당연히 이제 이유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답을 정리할 수 있는 구조를 외워서 말을 하고 그리고 first of all 하면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첫 번째 이유. 이 주장을 선택한 그 이유가 나오고 그냥 이유를 주절주절 이어지는 문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핵심 이유를 딱 말하고 풀어주는 이 부연 설명 풀어주는 이런 느낌이 날수록 topic development 가산점 토픽을 발전해 나간다 해서 거기에 가산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유와 부연 설명 분리해서 말을 하도록 하고 적절하게 부연 설명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서 전체 45초 at least close to 비슷하게끔 45초의 답을 완성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독립형 주장, 본인의 주장을 말할 때 자, 서론은 이제 말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서론 부분 well, in my case, in my opinion 이러면서 본인이 주장을 말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상 토플을 배우다 보면 본론보다는 학생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서론이라고 하는데 우선 예를 들자면 토픽을 한번 샘플 토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 kind of strategy do you use to handle an overwhelming amount of work? 일이 정말 많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걸 대처하냐 뭐 대충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서론을 말할 때 in my case, in my opinion 한 다음에 나는 일이 많을 때 아니면 너무 과부하된 상태에서 이런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한다라고 영작을 해야 돼요. 영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시간도 가면서 준비 시간도 짧지 토픽 말할 때 그 시간 초 막 내려가죠.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첫 줄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늘은 유형별 서론 말하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단추가 잘 돼야 계속 좋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서론 만들기
개인적인 취향 문제가 나왔을 때 서론 만들기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은 제일 전통적으로 어디 가도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서론 만들기 할 때는 1번 의문사, 그러니까 question 단어, 우리한테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단어, what is, 뭐 where, 육하 원칙 내 그런 단어들, 질문을 물어보는 이런 단어들 버리라고 배우게 돼요. 그런 단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대명사를 반대로 you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답하는 거니까 I라고 해야 되겠죠. 대명사를 반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사와 답을 추가.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다 버리고 반대로 하면서 그대로 문제를 활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냐? 내가 답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In my case, a strategy. 자, you를 바꿔야지. A strategy I used to handle an overwhelming amount of work. 여기까지 그냥 읽은 거예요. overwhelming amount of work. 그 다음에 동사와 답 추가. 여기 비동사 is 하면서 to work as a group. 이게 아무 주장을 말했던 간에 어쨌든 문제를 읽으면서 이 내용을 대명사 반대로 question 단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 토플 시험에서 화면에 나와 있는 문제를 활용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흔하게 이제 배우곤 해요. 다만 이 내용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언제 어렵냐면 문장이 굉장히 문제 자체가 길 때 어느 부분을 빼고 그 준비 시간 15초 안에 어느 부분을 빼고 왜냐면 이유도 막 생각해야 되는데 부연 설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서론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제 말을 할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희소식이 뭐냐면 토플에서 채점 기준이 되게 중요한 채점 기준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재구성한 답이 이제 다음과 같아요. In my case, a strategy I use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재진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구성한 답은 이와 같은데 방금 읽은 거. 근데 토플 채점 기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론과 결론은 가산점이 없다예요. 채점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예요. Self-containing grading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본론 위주로만 채점이 돼요. 따라서 서론을 아무리 길게 뭐 간신하게 말을 한다 해도 가산점이 전혀 없어요. 서론의 역할은 이 학생의 주장이 뭔지 그리고 이유를 말할 때 그 이유가 뒷받침 이 친구의 이유가 뭐지? 무슨 말하지? 그 레이더들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주장만 전달하면 되지 엄청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짧고 굵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단순한 답변으로 바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In my case, the strategy is to work as a group. 그러니까 나는 그룹으로 한다. 혼자 안 하고 모든 일을 친구들이든 패밀리든 그룹으로 한다. 그 대신 되게 간단하게 그 strategy는 이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길게 하던 이렇게 짧게 하던 점수는 같다. 잊지 마시고 서론과 결론은 채점 기준 가산점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팁을 알고 계시면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my favorite food is 이렇게 답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거죠. Well, I like pizza. 이래도 점수는 같아요. 왜냐하면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은 채점 기준에 절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저희가 서론 만드는 연습을 할 건데 방금 보신 개인적 취향을 말한 문제는 문제가 길면 그냥 내 취향은 이거야. Well, it's blah blah blah. It's 땡땡 이런 식으로 그것은 이거다. 간단하게 제 진술보다는 단순한 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선택지 문제가 나와요. 선택지 문제. 독립형 유형은 독립적으로 내 주장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실제 토플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데 그 선택지 그 문제 중에 또 하나의 유형이 선택지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지란 건 뭐죠? A가 좋니 B가 좋니 이런 문제인데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me people prefer to live in one place for a long time. Others prefer to move to different cities. Which do you prefer and why? 우리 한 곳에서 사는 걸 선호하냐? 아니면 다양한 곳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걸 선호하냐? 이런 이제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이 선택지 문제를 할 때 학생들이 재진술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Well, in my case, although some people may prefer to live in one place for a long time, I prefer to move to different cities.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적인 선택을 재진술하면서 재구성하면서 답을 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론은 채점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냥 제 주장은 이거예요 라고 전달만 되면 된다. 따라서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재진술할 생각하지 마시고 딱 보고 내 선택은 뭐지? 나는 prefer 뭐를 하고 싶지? one place? 오케이. 아니면 different place? 내가 선택하는 것만 딱 눈으로 보신 다음에 간단하게 in my case
I prefer to move to different cities. 간단하게 이렇게 본인의 핵심, 자기의 핵심 주장만 전달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의 팁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선택지가 앞에 있고 뒤에 하나 있죠. 이거는 선택지 문제예요. 영어로는 pair choice 문제라고 하는데 A가 좋니 B가 좋니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전자후자죠. 자, 영어로 전자후자가 뭐죠? former, latter이라고 해요. former, latter. later이 아니야. latter. 예, 근데 좀 T 발음을 D 발음으로 많이 하죠. latter. 그래서 그냥 나는 만약에 후자를 선택한다 하면 well, in my case, I prefer the latter. 이렇게 해도 점수는 같아요. 채점 기준에 서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 대신 내 핵심 주장이 뭔지 명백하게 알리기만 하면 된다. 오히려 재구성하면서 발음이 안 좋잖아요. 전달이나 발음이 안 좋던지 막 내가 발음 먹고 이러면 오히려 안 들리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단순하게 답할 때가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찬반 문제예요. 또 자주 나온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독립형 안에 또 찬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자, 찬반 문제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우선 문제를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Playing video games is a waste of time. 비디오 게임 하는 게 시간 낭비다. 찬성 반대. 자, 찬성 반대. 너는 찬성하니 반대하니 물어봤으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을 재구성할 때 답을 이제 단순화시켜서 주장을 말할 때, 자, 오늘은 서론이에요. 서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in my case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나는 비디오 게임이 좋다 만약에 칩시다. 그러면 I think playing video games is not a waste of time.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찬반 문제는 그냥 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채점자가 채점하기 더 편해요. 찬반 문제니까 어떻게 in my case I 찬성이면 agree, 반대면 disagree with the given statement that 하고 그 스테이트먼트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보통 실전 시험에서 이렇게 follow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음 문장과 동의하니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I disagree with the following 그대로 가져와서 following statement that playing video games is a waste of time 이래도 되겠죠. 당연히 돼요. 나는 다음 나오는 that 이하 문제랑 동의한다 또는 반대한다 이 뜻인데 가끔 가다가 이 statement, 그 동의,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 statement가 굉장히 길 때가 있어요. 진짜 지금은 우리가 샘플은 굉장히 짧은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막 3줄짜리도 있어요. 자, 서로는 채점 기준 반영되지 않아요.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이 뭔지만 확인해요. 근데 statement이 엄청 길어요. 그런데 그거를 in my case I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at 그걸 다 말해야 돼요. 왜냐? following이라고 이 단어를 말하게 되면 뒤에 따라와 줘야 돼요. following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 이거를 모르고 좀 잘못 배운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 in my case, I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해놓고 allow me to explain why. First of all,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할게 그리고 first 넘어가요. 근데 분명히 앞에 서론에서는 I disagree with the following이라고 했거든요. 뒤따른 문장과 난 동의합니다 또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따라오는 문장이 없어. 그러면 이제 오답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외우실 거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단어로 외우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I agree or disagree with the given statement. 자, given이 무슨 말이죠? 주어진 문장이죠. 그러면 문장이 엄청 길면 오늘은 짧아요. 오늘 짧으니까 given statement that 하고 그냥 문장 넣었어요. 말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문장이 엄청 길 때는 어떻게? 여기서 자르시면 돼요. In my case, I agree 또는 disagree with the given statement. 끊고 넘어가시면 돼요. I have two reasons 이런 말 하던 allow me to explain why 어쨌든 이유로 넘어가시면 돼요. given이라면 주어진 문장에 동의합니다 이 뜻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을 꼭 추가 안 해도 된다. 이게 팁이에요. 찬반 문제는 꼭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following이라는 단어를 given으로 바꿔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뭐죠? allow me to explain why. 이거는 그냥 앞으로 이유가 나온다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편하라고. 따라서 allow me to explain why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let me explain why 이러셔도 되고 for the following reasons 이렇게 외워도 되고 사실 본인의 편한 시그널로 외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유 나온다 이 시그널만 주시면 돼요. 자, 찬반 문제는 꼭 agree, disagree 답해라. 그 다음에 following이라고 하지 말고 외울 때는 given으로 바꿔서 바꾸시고 문장이 짧으면
that 이하 문장과 동의한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시지만 문장이 너무 길면 그냥 스테이트멘트 자르고 바로 이유로 넘어가라는 팁을 드렸습니다. 자, 좋은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좋은 문제는 뭐냐면 어떤 조건을 줘요. 자, 샘플 한번 볼까요? 무슨 조건이냐면 Your friend is struggling in class. 이렇게 나왔죠. Your friend is struggling in class. 그럼 친구가 수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struggling, 어려워한다. 공부 부분에서 학교에서 되게 어려워한대요. 뭐 뒤처지고. Give your friend advice for getting better grades. 친구에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좋은 조언을 좀 달라고 했죠. 조언을 주는 이런 문제인데 보통 좋은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이제 서러운 부분을 또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조언을 말할 때 우리가 이런 단어 많이 쓰죠. I suggest 아니면 I advise 또는 I recommend that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I recommend that 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주어가 나와야 되죠. I recommend that my friend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그럼 보통 학생들 should를 넣어요. I recommend that my friend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근데 사실 recommend라는 단어 때문에 should는 생략돼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should가 생략될 때는 수일치 맞추려고 그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법 구조보다는 제가 오늘 추천드린 문법 구조를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좋은 문제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많이 쓸 거라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토플 용도로는 조언을 줄 때 이렇게 문법 구조를 가져가면 훨씬 더 회화스럽고 더 쉽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친구에게 무슨 조언을 줄 거냐면 스터디 그룹에 조인해라 라는 조언을 줄 건데 어떻게 조언을 주냐? Well, in my case, I think my friend should join a study group. 자, 무슨 말이죠? 스터디 그룹에 조인하는 게 좋겠다. Allow me to explain why. 그러면 앞으로 이유가 왜 스터디 그룹이 좋은지 설명이 나오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조언을 줄 때 I think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면 그냥 주어 넣고 동사 원형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문장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I recommend, I suggest that 이렇게 해서 대절 만들고 이런 거보다는 간단하게 I think my friend should join a study group. 만약에 친구가 여행을 간대요. 여행을 가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돈을 준비해라. 그러면 well, I think my friend should get some money, prepare some money, cash. 뭐 이렇게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답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문법 구조를 쓰는지, 왜 이 구조가 더 유리한지는 또 다음 문제들에서 또 알게 되실 거예요. 좋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I think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간단하게 주제 문장을 만들어라가 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단점 문제예요. 장단점 문제. 실제 시험에서 한 조건을 또 준 다음에 이 조건에 대한 너의 주장, 본인의 주장을 얘기해라가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래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멘붕 걸려요. 아니 지금 영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장단점을 얘기해?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샘플 퀘스천을 보도록 할게요. The university is planning to allow students to watch TV in dormitories.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watching TV in dormitories? dormitory 기숙사 안에 TV 보는 거에서 장단점을 논의하라고 이런 내용이죠. 보통 독립형 유형 토플 시험에서 첫 번째 문제 본인 개인적인 자기의 선택을 말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장단점 나오는 경우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점 위주로만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단점 얘기 못할 수 있고 등등등. 근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 오늘은 서론 만들기니까 왜 서론 이렇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장단점을 얘기할 거면 한국말로 우리가 장단점을 얘기할 때 한국말로 누구 앞에 발표를 할 때 자 지금부터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또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도 이 장단점만이 아니라 다른 표현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린 건데 In my case, I think there are several 한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죠? 나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 문제가 좀 영작하기 쉽잖아요. 재진술하기 쉬우면 In my case, I think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watching TV in dormitories. 이렇게 이제 dormitory와 TV 내용을 넣어도 되지만 만약에 쌤 저는 영작이 좀 약해요. 유창성이 좀 약해요. 근데 좀 그거를 약하다는 거를 좀 감추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딱 끊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장단점이 있다 생각한다 이렇게 시작해도 채점자는 알아요. 토픽이 뭔지. 따라서 in my case, I think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llow me to explain. 넘어가면 돼요. 간단하게. 꼭 재진술 안 해도 된다. 잊지 마세요. 이거예요. 출제자
하고 채점자한테 나는 이 문제의 의도를 안다 라고만 보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거창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이 발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pros and cons라고 하셔야 돼요. pros는 장점, cons, C-O-N-S, pros, P-R-O-S, pros and cons라는 표현으로 Well, in my case, I think there are several pros and cons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 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유가 앞으로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Allow me to explain why 이렇게 외웠었어요. 여기 why 보이시죠? 또는 I have two reasons for this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서론 보시면 나는 장단점이 있다 생각한다 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맞죠? 지금 이 답안은 장점과 단점이 문제를 설명해야지 장단점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장단점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 나는 똑똑하니까 난 소중하니까 이런 말을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운 요 시그널 구조 아까 기억나시죠? Allow me to explain why 이 부분을 why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하겠다. 즉 장단점을 설명할 것이다. 장단점이 있는 이유가 아니라 장단점을 설명할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점, 단점 이렇게 설명 밑에 본론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실제 시험에서 또 다수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다. 이러면 이제 답이 하나죠. 피자 하고 이제 이유 2개 나오겠죠. 왜 좋아하는지. 자, 근데 좋아하는 음식들 몇 가지를 대라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게 바로 다수의 답을 뜻하는 건데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실제적으로 그 자주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특징을 얘기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좋은 친구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 Talk about a character a characteristic of a good friend.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What are some characteristics of a good friend 또는 of a good school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출제자의 의도는 여러 가지 다수의 여러 가지의 답을 좀 언급해주라 이런 뜻이므로 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게 좋긴 해요. 자, 따라서 아까 우리 그 장단점 말할 때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라 그랬죠? 장단점 I think there are several 땡땡 이렇게 했죠?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시작할 때 In my case, I think there are several 똑같은 구조를 쓰는 거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연습했으니까 당연히 유창하겠죠? I think there are several 그대로 가져와서 characteristics of a good school. Allow me to explain. 여기서 why 들어갈까요? 그렇죠. characteristic이 있는 이유가 아니라 그 characteristic, 그 several characteristic을 설명해야 되죠.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llow me to explain에서 끝내시고 이제 first 하면서 첫 번째 특징 하고 부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과 부연 설명. 보통 두 가지 설명하면 45초는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haracteristic 특징을 말해라. 여러 복수 장단점을 얘기해라. 이 공통점이 뭐냐면 장단점도 어떻게 보면 다수의 답이에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그러니까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I think there are several 이런 식으로 외워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 만들기가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이 서론 만들기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서론이 그냥 보고 그냥 주장만 하는 거니까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채점자가 학생의 음을 딱 들었을 때 이 학생의 발음과 유창성 이 부분이 첫 거의 20초에 이 판단이 끝나요. 이 학생이 영어 회화를 얼마나 잘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첫 20초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버벅거리지 않게 저희가 주제 문장을 따로 연습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형식별로 주제 문장이 조금씩 달랐죠. 그렇죠? 근데 이 형식만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아직 설명 못 드린 형식이 한 3-4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정도만 알면 7점 토플이랑 완전 대비를 할 수 있다 보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3개 중 하나 고르기, 2개 비교하기, 대조하기 이런 유형이 또 토플에 존재하긴 하는데 우선 지금 오늘 화면에 보여드린 이 내용을 먼저 마스터 하셔야 그 다음 단계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이 오늘 배운 장단점 말하기, 좋은 말하기, 취향 말하기, 선택지 말하기에 대한 주제 문장 말하시는 거를 교환에 있는 많은 문제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Let's Practice 섹션에 가서 같이 한번 주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Okay, let's practice. 자, 이번 practice 섹션에서는요, 저희가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직접 답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면 큰 소리로 주제 문장 만들기, well, in my case 하고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allow me to explain why 이 표현까지 답을 하신 다음에 제가 바로 정답이 뭔지, 뭐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저라면 어떻게 단순하게 답을 했는지 제 샘플을 또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문제 유형이나 따라서 주제 문장이 조금씩 바뀐다 잊지 마시고요. 자, 우선 문제를 읽어 드릴게요. 다 읽으면 우리 학생들이 바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갑니다. When you take a trip, do you prefer to just look around or do you prefer to take pictures and keep a journal on the trip? 자, 답해보셨죠? 이런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선택지 문제예요. A가 좋니, B가 좋니, 전자가 좋니, 후자가 좋니, 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답을 하게 되면 그냥 나는 이게 좋다. 단순하게 In my case, I prefer to just look around. 단순하게 본인이 선택한 선택지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signal 문장으로 Allow me to explain why. 자,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In my case, I prefer to just look around. Allow me to explain why.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하시면 되고 제가 또 그 강의에서 드린 팁은 A가 좋니 B가 좋니 즉 전자가 좋니 후자가 좋니 물어볼 때 In my case I prefer the latter 또는 I prefer the former 이렇게 전자가 좋습니다 후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답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 또 읽어드리면 바로 주제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study art and music in school.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자, 답을 보시면 제가 찬반 문제는 꼭 나는 찬성한다, 반대합니다. 이 내용을 꼭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샘플을 읽어보고 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In my case, I agree with the given statement that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study art and music in school. Allow me to explain why. 자, 여기서 사실 이 스테이트먼트가 아까 전에 강의에서 본 거보다는 훨씬 더 이 스테이트먼트가 길죠. 따라서 사실 너무 길고 부담되시면 I agree with the given statement 하고 잘라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바로 이유로 넘어갈게 이런 말로 넘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고 점수에 전혀 지장 없고요. 다만 그렇게 하시려면 꼭 I agree with the given statement라는 표현을 외워야지 following이라고 하면 안 돼요. I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라고 하면 꼭 뒤에 그 스테이트먼트가 뒤따라와 줘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찬반 문제 이렇게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바로 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개인적인 취향 문제죠. 자, 갑니다. Talk about an after-school activity you enjoy doing the most. 자, 답해보셨죠? 자, 샘플 답안 한번 볼게요. In my case, an after-school activity I enjoy doing the most is a study group. Allow me to explain why. 나는 그냥 스터디 그룹이 좋다. 사실상 is to participate in a study group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거 참여하는 걸 더 좋아한다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점수에는 그냥 핵심만 나오면 돼서 그냥 is a study group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취향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문하는, 명령하는 그런 단어를 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읽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명사는 반대로 I로 바꿔주시고 enjoy doing the most 그대로 읽다가 마지막에 동사와 답을 추가해 주시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샘플 답안에 나와 있는 방식인데요. 꼭 그렇게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진술, 재구성의 답이 아니라 핵심만 나와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In my case, an after-school activity 이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I enjoy study groups 이렇게 participating in study groups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점수에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장은 나온 거거든요. In my case, it's a study group 이렇게 해도 점수는 똑같아요. 서로는 채점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요. 그래서 유창성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Allow me to explain why. 이유를 설명할게 하면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세팅해준 시그널을 꼭 외워서 같이 답하는 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서러운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막상 앞에 그 짧은 준비 시간에 닥쳤을 때는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 문장 만드는 거 차근차근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차근차근히 시간 많이 투자해서 연습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